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드라이버 진단을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함께하게 된 강사 안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관리란 말 그대로 자기 생산성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과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대부분 근데 스트레스는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느껴지는 것인지라 내가 인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나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감정 같은 것들을 오늘 한번 의식으로 바꿔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적게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의 진단은 아니고요. 드라이버라고 한 진단에 대한 걸 지금 한번 소개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운전자란 뜻이죠. 여러분들께서 엑셀을 빨리 밟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든 왼쪽으로 꺾든 후진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가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정하는 부분이 좀 더 많죠. 여러분들은 과연 요즘에 어떤 운전 방식으로 어떠한 길을 가고 있나요? 대부분 많은 수많은 감정, 수많은 스트레스의 원인들 이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본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우리 한번 운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드라이버 개념을 고안한 사람은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타이비 칼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심리적인 드라이버가 있다. 말 그대로 계속 이끌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 특성이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드라이버란 5가지의 스트레스 행동 유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행동 거지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사고를 하면서 스스로 자꾸만 그렇게 하도록 몰아가는 습관적인 강박 행동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박,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해야지만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업무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면 부정적 방향으로 핸들을 꺾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 이 습관적인 강박 행동이 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나에게 호의적이고 좋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하게 될 진단은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강박 행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진단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5가지 유형의 스트레스 행동 유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 be perfect.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해야 오케이다. 두 번째, freeze out. 어떤 일이든 타인을 기쁘게 한다면 오케이다. 세 번째, be strong. 이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오케이다. try hard.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오케이다. 마지막으로 hurry up이에요. 눈앞에 놓인 것을 당장 처리해야지만 오케이다 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끊임없는 메시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 be perfect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해야 돼. 예를 들어 오타 잘 못 참는 분들, 회의 시간에 보고서에 대한 부분 스탬플러 찍을 때 45도 각도를 유지하시는 분들,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 정해놓은 물건이 없으면 불안하신 분들, 뭔가 정해놓은 계획이 있었는데 그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날 하루 종일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크게 문제와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잠깐만 마음에 남는 거죠. 꼭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제3자한테 그런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부정적 드라이버의 강박을 쓰고 계신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회계라든가 법무라든가 숫자를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환경이다.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내가 be perfect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freeze out, 어떤 일이든 타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게 조금 나오신 분들은 타인 좀 눈치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기쁘게 해야 되고 타인을 도와줘야 되고 말 그대로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무언가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 도와줘야지만 마음의 안정을 얻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 도와주느라고 본인 일 잘 못하신 분들도 여기에 조금 많이 모여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즈 아들이 높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하 직원분들한테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잘 못하신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애둘러 돌려 얘기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 입장 내에서 그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니 잘못 알아듣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는 거죠.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다, 밝다, 명랑하다, 이렇게 인간미 좋다라고 하는 피드백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be strong. 이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오케이야. 요 5가지 스트레스 행동 강박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강해져야 돼가 제일 슬픈 거긴 해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는 분들, 뭔가 일 못한단 말 들으면 나약함을 표현한다는 같은 뭔가 말 그대로 자괴감이 좀 잘 빠지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업무가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못한다는 것이고 나약함을 표출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비스트롱이 조금 많고요.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좀 도맡아 하고 계신다든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책임감 자체가 남다르게 조금 더 어깨가 좀 무거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비스트롱, 강해져야 될 강박 증상이 좀 높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인들에게 자기가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주변 동료, 상사, 부하 직원분들이 실제 힘듦에도 힘든 거를 주변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묵묵한 책임감, 좋은 점이긴 하죠. 하지만 본인 자신으로는 조금 어렵거나 힘든 점이 많다는 것. 네 번째, try hard.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오케이야. 라고 나오신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무언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지만 마음의 안정을 얻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이게 끝나면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한꺼번에 일을 시작하는 걸 굉장히 즐겨 하시거나 희열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조금 마무리가 정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일을 벌이는 걸 조금 더 좋아하고요. 마무리가 조금 더 어떻게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잠은 언제 자? 란 말을 듣는다든가 왜 이렇게 약속이 많아? 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 연락이 안 돼? 라는 말을 가끔 트라이 하드 분들이 들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것저것 시작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이라든가 마케팅 기획 쪽에 있다든가라고 한다면 요 강박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걸로 쓰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뭔가 브레인스토밍 통해서 아이디어를 표출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트라이 하드가 좀 있으신데 뭔가 아이디어를 제출하거나 그런 직업군은 아니고 정말 묵묵하게 서류 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아서 천천히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 강박 자체가 그렇게 좋게 쓰이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허리업이라고 하는 강박이 있어요. 눈앞에 놓인 것을 당장 처리해야지만 오케이다라고 쓰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빨리빨리라든가 눈앞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처리하거나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빨리 처리해야지만 내가 마음의 안정이 얻어지시는 분들 내년에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미리 좀 끌고 오신다든가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매번 오타가 좀 많이 생긴다거나 업무 자체에서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5가지 강박 중에서 허리업이 조금 높거든요. 다른 것보다 허리업이 제일 높기는 해요. 허리업이 좀 높은데 그러다 보니 가끔 이 담당자분들한테 이제 메일 같은 거 보낼 때요. 서류의 오타 확인을 나중에 하게 될 때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메일에다가 한번 보내고 나서 실수 한번 하게 되면 수신 취소가 안 되면 또 메일을 보내서 그 앞에 있는 인사말에다가 죄송합니다. 이걸로 확인해 주세요. 이게 최종본이에요. 라고 이제 항상 2-3번 정도 수정 메일을 보내기도 하는데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인지는 되고 있어요. 인지는 되고 있는데 이 행동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무단히 노력 중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거를 스스로 고쳐나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가 요 집 드라이버 진단을 통해서 5가지 중에 내가 어떤 강박 행동이 제일 높고 그리고 이 강박 행동 자체의 수위가 조금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위에 좀 올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1차 드라이버가 어떤 것이고, 2차 드라이버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5개 중에 가장 낮게 나온 드라이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가장 낮게 나온 드라이버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
같이 일하시는 팀원분들 중에 나는 허리업이 되게 높은데 내가 같이 일하는 팀원 중에 하나는 허리업이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항상 급하고 바쁘게 빨리빨리 그 보고서를 줬으면 좋겠는데 허리업 드라이버가 낮은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거 급한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 뭔가 더디고 있다. 그럼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싸우게 되고 갈등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다 안 급하다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감 기한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급한데 타인이 급하지 않다. 근데 같이 일은 해야 돼요. 이런 상황 내에 살짝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드라이버는 내 것만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 상사분들, 부하 직원분들까지 관찰을 좀 하셔야 돼요. 아, 우리 같이 일하는 부서원들 중에서 이 사람은 이쪽 드라이버가 높고 이쪽 드라이버가 조금 낮구나. 드라이버가 낮다는 것은 역량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특히 그쪽 강박 자체의 행동을 자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것까지 같이 관찰을 좀 해보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드라이버는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24시간 중에서 60에서 70% 정도의 이 드라이버의 행동 속에서 무의식으로 보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상황일수록 드라이버는 더 강하게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 드라이버 메시지를 따를 때 전형적인 일련의 행동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될 거예요. 무의식적인 행동. 그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아니요.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활력을 주죠. 왜냐면, right, 말 그대로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나쁘게 활용하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 스트레스 행동인 드라이버는 조직 내에서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업무 스타일이 되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드라이버에 대한 소개를 한번 같이 봤고요. 드라이버는 진단을 통해서 우선 다섯 개 중에 어떤 유형이 1차인가 2차인가 확인할 거고 그래프 수위를 알아볼 거고 그럼 중요한 건 결론이 무엇이냐? 솔루션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인 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면 제가 솔루션 카드라고 하는 걸 드릴 거예요. 이 솔루션 카드에서 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남한테 듣고 싶은 말, 내가 앞으로 바꿔야 될 거. 말 그대로 이 드라이버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액션 플랜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드릴 거예요. 수많은 글이 써 있는 카드를 드릴 거고 그 카드 내에서 내가 좀 고치고 싶은 것, 이 강박을 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뇌는 사람의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이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말을 자주 들어야 되는 그 문장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허리업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매번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 문장 하나는 급하게 가지 않아도 돼. 서두르지 마. 지금 이 속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저한테 아침마다 매번 해주고 있고 제 주변 가까운 지인한테도 그 말을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아, 내가 지금 이거 급하지 않은데 쓸데없이 부정적 강박을 부리고 있구나. 조금 더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의 힘으로 나를 누를 때도 있고요. 아니면 허리업에서 이제 액션 플랜이 좀 있어요. 그 수많은 카드 중에 액션 플랜 중에 한 번에 오타 넘어가지 말고 두세 번 체크하자라고 하는 저만의 액션 플랜을 세우면서 어떤 보고서든 그냥 넘기지 않고 두세 번 정도 한번 체크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도 하죠. 이 드라이버를 잘 활용하려면 첫 번째,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드라이버의 특징과 장단점을 충분하게 파악해 주세요. 제가 드릴 솔루션 카드 내에 허가와 스트로크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 담긴 말을 내 자신한테 많이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나만의 액션 플랜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보다 나은 나를 위한 강점 개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적당히 받으면 여러분들의 업무 성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자기 생산성 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건설적인 스트레스 관리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